금강경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교 역사를 바꾸는 데 있어서 등장한 사례, 그럴 때 세 분의 스님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장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분이 승랑 스님입니다. 네. 첫 번째로 금강경과 관련해서 승랑 스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랑 스님은 고구려 스님인데 불교에 대한 공부를 고구려에서 어느 정도 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공사상, 반야부 경전이죠.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 들어가 있는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중국에서 펼치고 알리고, 그래서 승랑 스님을 밑에 뭐라고 써 있죠?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써 있죠. 승랑 스님 이전에는 중국인들이 공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랑 스님에 의해서 중국인들이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요? 불교에서 이해하게 하는 공사상이 어떤 건지,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금강경에 관련해서 승랑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각자를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해능 스님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불교에 있어서 중국 선종, 특히 남선종의 위치나 차지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중국 불교에 있어서 거의 중심 기둥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중국 남선종은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불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죠. 그런 남선종, 중국 선종이 그렇게 중국 불교의 핵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한 분을 꼽아보자면 일단은 해능 스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강경이 그럼 여기서 금강경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해능 스님 이전에 중국 선종은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소위 경전을 하고 있다가요 해능 스님 때에 소위 경전을 금강경으로 바꿉니다. 좀 대중적이고 능가경보다 쉬운 금강경으로 소위 경전, 핵심 경전을 바꿔요. 그 결과 중국 선종이 중국 불교계를 장악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금강경 자체가 해능 스님의 개인적인 깨달음과 또 해능 스님이 널리 펼쳐나갔던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와 두 가지 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불교에 있어서는 해능 스님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승랑 스님은요, 동아시아 불교 전체요. 동아시아 불교 전체를 대승불교화 시킨 분 했을 때는 승랑 스님을 연결시키면 되고요. 중국 불교를 선불교가 중심이 되게 만들었다. 그럴 때는 해능 스님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국 불교에 있어서 선불교, 선종의 핵심을 만들어내신 분, 그랬을 때는 보조 진울 스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불교가요, 중국 불교의 선사상을 받아들일 때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르고 이러는 걸 뭐라고 부르죠? 사대주의 혹은 아류 이렇게 부르죠.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형태로 재창조해낸 거예요. 중심 사상을 잃지 않고요. 우리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조 진울 스님은 한국 선불교의 가장 가장 핵심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보조 진울 스님하고 금강경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보조 진울 스님께서 정예결사 운동이라고 하는 걸 펼쳐나가서 한국 불교를 올바른 수행 불교로서 되돌려 놓으려고 할 때 일반 모든 고려는 불교 국가였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수지 독성하면서 공부하는 책으로 금강경을 권했어요. 금강경 보살도 공부하는 책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조 진울 스님의 가르침과
금강경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